안녕하세요. 장애인 운전재활센터입니다. 자,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동영상 강의가 11차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계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노인보호구역 이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저희 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좀 높죠. 자, 주로 유치원이나 학교, 초등학교가 됩니다. 보육시설. 목적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 자, 중요한 내용은 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예 통행을 못 들어오게 막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차나 주차를 금지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도는 30km 이내입니다. 시속 30km 이내.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아예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주정차 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는 30km 이내. 이렇게 제한하는 요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일 핵심되는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런 사항을 주차 금지인데 주차를 했거나 속도를 30km 이상, 그러니까 뭐 50km, 60km로 주행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다른 지역과 달리 벌점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범칙금도 2배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든 목적과 어느 정도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움직이는 폭탄이다. 자, 움직이는 폭탄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체해 있는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자, 여기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일시 정지하여,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좌우를 확인하는 거죠? 서행으로 통과한다. 두 번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좁은 골목길 도로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그러니까 제가 가는 방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반대 방향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 자,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자, 343번 문제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유치원, 중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다. 자, 중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입니다.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2세 미만인 자다. 아닙니다. 13세 미만입니다. 13세. 그 다음에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자, 맞는 거는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44번입니다. 자, 취할 수 있는 조치, 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맞는 거.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통행 제한 금지. 주정차 금지. 버스 전용차로. 보행자 통행 금지. 보행자, 그러면 차만 다니라는 얘기죠. 1번, 2번이 맞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45번 문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자, 일단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유아는 6세 미만을 뜻합니다. 그래서 6세, 13세, 6세, 13세. 그 다음에 자, 어린이 보호구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유치원, 초등학교 13세라고 본다면 딱 요 두 부류가
주부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47번. 자,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 어린이의 행동 특성.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곧바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엄마가 부르면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뛰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좌우에서 뭐 버스가 오는지 차가 오는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뛰죠. 그 다음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앞만 보고 뛰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행동이 매우 느리지 않고 망설임이 없죠. 예, 바로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349번입니다. 자, 운전자 A는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좁은 골목길입니다. 예. 자,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 B를 충격하였다. 좁은 골목길, 장소는 골목길입니다. B는 외견상 별다른 다친 곳이 없어 보였고 B 자신도 괜찮다고 말했다. 자, 이에 대한 것으로 만든 거. 자, 어떤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다. 골목길은 특례법 적용되는 구역이 아닙니다. 2번. 자, B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네, 그 당시는 모르지만 교통사고는 항상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처가 필요 없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것들 도의적인 어린이 아니 뭐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는 게 맞겠죠.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50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거. 자, 1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출입문 100m 이내에, 자, 100m가 아니라 숫자가 약하시죠. 300m 이내에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 규정 시간인데, 주정차에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예, 범칙금이 2배 가까이 됩니다. 보통, 주차 위반이 4만원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뭐 7만원이나 8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의 보행시간은, 자, 최고 보행, 어린이 최고가 아니라,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행자 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 된다. 예, 벌점도 2배가 됩니다. 범칙금도 2배, 벌점도 2배. 그래서 2번과 4번.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가 제일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1번입니다. 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일단은 횡단보도예요, 장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시 정지가 맞습니다. 횡단보도니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떠나서.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 자,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자, 바로 정차해요. 어린이를 구해야 한다. 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에 대한 구호 조치만 정확하게 마치면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사고를 냈으면 구호 조치, 그 다음에 신고, 관공서 신고, 이게 맞죠. 그러니까 필요는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대기할 것을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실을 다른 운전자들이 알 수 있는 신호등 후속 사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3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 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겁니다. 제한 속도를 위반해요. 속도 위반이죠. 어린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드는 목적이 어린이를 다치지 못하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자, 예외 조항에 걸리게 돼서 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에 대한 민사처벌도 받게 되겠죠. 민세상 손해배상도 하셔야 돼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나중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피곤합니다. 자, 8시 30분입니다. 시간 딱 들었죠. 어린이 보호구역. 자, 25km 초과. 25km 초과. 자, 벌점으로 맞는 것. 자, 보통 벌점 15점분의 2배에 해당되는 30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시 1시 어린이 보호구역 맞죠? 제한시간 안에 들었습니다.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범칙금은 역시 2배에 해당되는 12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6번. 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데요. 여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구역. 자, 이 어린이만 보호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도 있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57번. 자, 노인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어린이 보호구역과 거의 똑같습니다. 차만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일방으로 지정할 수 있다. 30k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을 이건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358번입니다. 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노인을 발견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 정지하셔야 돼요. 횡단보도. 자,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서 노인 옆을 이면도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좁은 골목길이죠. 지나는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되겠죠. 2번에 경기, 신속히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6번.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자, 고등학교. 그 다음에 361번.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없는 자. 자, 시장이면 되는데, 광역시장. 자,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분만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62번. 고령자의 특징. 노인들의 특징. 반사신경이 둔하다. 경험. 노인들 경험은 뭐 따라올 수 없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고령자 운전사고가 점점 조금씩 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응력이 미흡하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63번. 길 가장자리에서 횡단을 시작한 노인을 발견했다. 횡단을 시작한 노인을 발견했다. 자, 운전자의 판단으로 만든 거. 자, 노인은 신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거는 사람의 심리를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상대방을. 자, 위험한 판단이죠. 그 다음에 노인보다 덩치가 빨리 통과할 수 있다.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죠. 그 다음에 경운기를 울려. 자, 노인이든 젊은이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자, 어르신을 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있네요. 4번입니다. 도덕 문제 같죠? 자, 그 다음에 364번입니다. 자,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급제동화에서는 노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횡단보도입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는 사람을 횡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주목적이. 자동차 다니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누구의 과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횡단보도에서의 자, 교통사고인데 형사처벌과 민사처벌 두 가지 다를 받게 됩니다. 자, 왜 형사책임이 있냐?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 조항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365번입니다. 자,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거의 비슷하죠.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거, 주정차를 금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속도로 50km, 어린이 보호구역이 30km니까 이것도 30km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보행자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자, 1번과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6번입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편도 2차로입니다.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고 있을 경우, 자,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움직이는 하역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일시 정지, 안전 확인, 서행. 세 가지입니다. 다 갖춰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타고 내리고 있다. 일시 정지, 안전 확인, 서행. 1번이 맞습니다. 367번입니다. 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자,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자, 마주보고 있습니다. 반대편. 역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시 정지하여 안전 확인, 서행. 자, 이 세 가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3번. 다음에 368번입니다. 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면 주행입니다. 자, 2차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달리고 있네요. 자, 애들 태우고 있다. 자, 이렇게 될 때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느리면 앞지르기 하고 싶어지죠. 자, 그러면 앞지르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69번이요. 369. 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승차 정원의 기준은 9인승 이상이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앞지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범칙금이 얼마가 될까요? 자, 10점이 됩니다. 10점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40점이 1년에 40점이 되면 네, 운전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71번입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에 정지하여, 자, 정차하여 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음을 표시하는 조명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한다. 세 가지. 일시 정지, 안전 확인, 서행. 1번. 자, 그 다음에 372번입니다. 자, 맞는 것 두 가지. 자, 다른 차례 1번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고자 할 경우,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승하차 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안전을 확인하는 서행. 맞습니다. 자, 2번. 그 다음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으로 오는 차량도 일시 정지하여. 맞죠? 자,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자, 3번도 맞죠? 자, 4번. 동일 차로와 그 차로 바로 옆에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답이 3개처럼 보이죠? 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여기에 하나가 빠졌어요. 일시 정지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답은 3번, 4번. 일시 정지, 안전 확인, 서행. 자, 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다. 자, 여기 이 표시를 보셔야 돼요. 이 표시. 자, 어린이 보호 안전 표시입니다. 자, 1번. 자, 어린이 보호 안전 표시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 다음에 경운기를 울리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속도를 높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시 정지한다. 서행하면 빠져나간다. 역시 서행은 좋지만
어떻게 돼야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번, 4번입니다. 자, 374번입니다. 뭐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굉장히 길죠. 뭐 요게 아마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됩니다. 뭐 이런 표지판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글자가 많이 써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요 사람, 이 포크레인 감독하시는 분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이렇게 뒤돌아 서 있다 보니까 뒤에 오는 차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크레인도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이쪽 방향에서 오는 차를 못 볼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자, 작업 중인 건설기계나 작업보조자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대비한다.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경운기를 올려 주의를 주며 그대로 통과한다. 그 다음에 도로에 진입할 경우 느린 속도로 따라가야 하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저가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이므로 30km 이내에 서행,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어린이가 없다, 있다 없다 판단을 하지 마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자, 규정을 지키시는 차원에서 속도를 낮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5번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자, 밑에 뭐 바닥에 30이라는 글자만 보셔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자, 50km 아닙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주의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그래도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주의하며 이거 목적입니다. 2번과 5번. 자, 그 다음에 376번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선명하게 30이라고 돼 있죠. 30. 학교 보이죠? 1번. 30km. 좋습니다. 주정차 해서는 안 된다. 빠르게 안 되고요. 정차도 안 되고, 경운기 역시 안 됩니다. 1번, 2번. 자, 그 다음에 377번입니다. 길바닥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있네요.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1번 60km. 큰일 납니다. 유치원, 예, 어린이 보호구역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예,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없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0km. 너무 느리죠. 그래서 2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78번입니다. 도심지 이면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 도로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완견과 자전거 운전자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 도심지 이면도로고 뭐 애들 많고 당연히 뭐 천천히 안전 운전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애완견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맞죠? 경운기를 울려. 그러면 어린이들 놀래게 됩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면 속도를 줄인다. 아무튼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도로 여건입니다. 1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379번입니다. A차량 A차량 뭐 주의해야 될까요? 문구점 앞 화물차 이거 그 다음 문구점 앞에 있는 어린이 전방에 서 있는 어린이 이 친구가 있으면 그냥 갑자기 뛰겠죠.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뜁니다. 어린이의 특성상. 자, 그래서 따져본다면, 자, 일단은 문구점 앞에서 우아하게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가 문제가 아니라, 좌측 문구점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측. 이 어린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 그거에 대한 도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자, 제가 이렇게 갈 때 튀어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3번과 5번입니다.
다음에 380번입니다. 다음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 자, 따져본다면요. 반대편에 정차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이게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자, 그러면 일시정지, 안전확인, 서행. 요 세 가지를 지켜야 되겠죠. 통학버스 앞에 주차된 차량 있고요. 통학버스에서 하차 중인 어린이. 이 애들은 앞으로도 뛸 수 있고, 뒤로도 뛸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여기 사람 서 있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뛰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뒷차가 있습니다. 자, 1번. 통학버스가 갑자기 후진할 수 있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크게 특이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어린이가 통학버스 앞으로 갑자기 횡단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는 내 차 뒤를 따르는 차량이 있다. 내 뒤에 차가 있지만 뒷차 문제입니다. 안전거리 확보냐 미확보냐. 그다음에 통학버스 뒤에서 이륜차가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할 수 있다. 자, 통학버스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상황을. 요 뒤 상황을 보시면요. 요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1번입니다. 자, 손수레 앞에 손수레가 있는데 짐을 잔뜩 실었네요. 자, 손수레를 앞지르게 하려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가장 위험한 거. 자, 어린이 보호구역 30km로 써 있는 거 보시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 우측보도 위에 자전거를 타나. 이 학생. 제가 이 녹색차가 이쪽으로 오는 순간 손수레하고 딱 일직선이 돼서 애가 안 보이죠. 속도를 올리는 순간 애는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이륜차. 여기 있습니다. 이륜차. 역시 가려져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주차된 차. 이 차인데, 서 있는 차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이미 그 그림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탄 학생. 1번,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2번입니다. 자, 우측 전방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 비상등이 막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타고 내린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시정지, 안전확인, 서행. 요 세 가지를 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경운기를 올린다. 말도 아니죠. 전자동으로 위험을 알린다.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리면서 일시 정지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 정지한 후 서행으로 지나간다. 일시 정지, 서행. 그 다음에 뒷차에게 위험을 알리며 지나간다. 자기는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38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 요인. 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전방,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 사이에 어린이들, 키가 작죠. 이 앞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안 보이죠. 누구 때문에? 이 차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 자기 애들 학원 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애쓰시는데 될 수 있으면 학교 정문 앞에는 주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승용차 앞으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어린이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4번입니다. 자, 다음 도로 상황. 근데 여기는 노인보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단 횡단 중인 노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자, 1번 경운기를 사용하여 노인 보호구역이니까 노인이 보호하는 게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뒷차의 앞지리가 예상대로 속도를 줄이며 통과한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도로를 건널 때까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그러면 노인 보호구역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정지를 하지만 뒷차에게도 위험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섰지만 이쪽에 따르는 차한테도 알려서 사람이 지나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비상등을 켠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과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5번입니다. 거의 끝납니다. 자, 요거 못 가요. 예. 자,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 누가 하나 손잡고 가죠? 예. 그래서, 어린이나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6번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자전거, 하나는 어린이. 그래서, 자전거 및 어린이, 또는 보행자 겸용도로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7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글자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 그래서, 글자만 아시면 되는데,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8번에 어린이 보호라 그랬는데, 자, 8시부터요. 저녁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번이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라고 했으니까 어린이 보호. 자, 글자 맞추기 문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계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계된 문제는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꽤 높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